여러분 안녕하세요. 드랍더 비트입니다. 오늘은 장기적으로는 알트 대불장을 준비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올 수 있어서 그 주의사항에 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예전에 스레드에 쓴 글을 보면 결국 비트코인은 100K를 찍었고 난이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갈 것을 얘기했습니다. 결국 불장에 가려면 고래들은 자기들만 먹고 싶은데 개미들을 태우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흔들기하고 꼬시기를 반복하고 그로 인해 변동성이 이전과는 다를 것을 얘기했습니다. 저번 주만 하더라도 코인 물린 사람 이 대응법 기억하세요 라는 썸네일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계속 하락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이번 주에 한 4일 연속으로 상승을 해줘서 7% 정도 올라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시장 상황에 대한 디테일은 조금 이따 알아보기로 하고 우리가 가장 기다리는 게 있지 않습니까? 알트 불장. 알트가 5배에서 10배는 정말 우습게 오르는 그 알트 폭등장이 시기적으로 다가오고 있거든요. 그 시기가 왜 임박했는지를 먼저 알아볼 겁니다. 시작하기 앞서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알트코인 분석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건 알트코인의 전체 시가총액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지금 보시는 건 4차 반감기는 아니고 2차 반감기 때 알트코인의 시가총액입니다. 2차 반감기 때 알트코인이 언제부터 폭등했는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땅을 기고 있죠. 언제부터 폭등했냐면 여기서부터 그래프를 띄운 겁니다. 언젠지를 좀 알아보면 반감기부터 290일 후부터 알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3차 반감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래프를 조금 줄여보고요. 3차 반감기는 여기서부터 알트코인이 출발을 했죠. 그러면 220일 정도 후부터 알트코인이 본격적으로 출발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며칠을 지나고 있을까요? 제가 한번 보면 250일 정도를 지나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를 보면 220일에서 300일 사이에 알트장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지금 250일이라는 거는 알트코인 불장이 곧 시작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유튜버나 스레드나 인스타의 인플루언서들이 알트코인 불장 1월 달에 온다, 2월 달에 온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걸 근거로.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사라고 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코인에 관심이 있고 제 영상을 보는 분들이라면 이미 알트코인이나 비트코인에 들어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라고 말하는 거는 의미가 없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단기 하락을 조심해야 되기 때문이에요. 왜 지금 반등장 오고 분위기 좋은데 왜 초를 치십니까? 라고 하신다면 몇 가지 보이는 게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최근에 이런 기사를 봤어요. 블랙록 비트코인 ETF 연초 5천억 원 순유출, 출시 이후 최대 규모. 월가 자산운용가들이 ETF를 만들었고 그 ETF로 비트코인을 자꾸 사들이지 않습니까? 그 모아간다는 건데 이번에 순유출이 발생했어요. 얼마나 발생을 했냐면 3일 연속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12월 30일, 12월 31일, 그리고 1월 2일 이렇게 해서 3영업일 연속으로 순유출이 발생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뭐 세간에서는 이더리움을 사기 위해서 뭐 알트코인을 담기 위해서 이랬다. 이것도 신빙성 있는 내용이긴 한데 사실 계속 사고 팔았다, 매집했다가 매도했다가 이러는 거지만 순유출했다는 거는 좋은 의미는 아니에요. 그리고 단기 보유자 실현 손익이 너무 양수입니다. 지금 단기 보유자들도 손실을 안 보고 이익을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여기 지표를 보시면 이게 0 이상으로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이 정도면은 당연히 미니 불장 수준이고요. 매도할 사람은 매도해서 나가라는 의미도 됩니다. 돈 좀 의미 있게 번 사람들은 매도가 가능한 이미 많이 오른 자리라는 거예요. 단기 보유자 지표를 하나만 더 볼게요. SOPR. 이거 예전에도 많이 알려드렸던 건데 1 이상이면 이득 보고 있는 단기 보유자가 많다는 겁니다. 횡보 구간에서 벗어나고 이 구간 있잖아요. 이 구간에서 1 이하로 떨어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단기 보유자들 통계적으로 봤을 때 손해보고 있는 사람이 극히 적고 다 이득 보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고래라면요. 당연히 흔들 것 같습니다. 당연히 눌러줘야 매집하기 편한 거고 개미들을 털고 가야 본인들이 이득인 거잖아요. 물론 고래들이 매집이 충분하다고 판단을 하고 그냥 올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털고 가는 게 좀 더 합리적이다. 그게 상식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죠. 자, 이제 차트를 좀 볼게요. 제가 스레드나 유튜브 게시판으로도 알려드렸는데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 91K에 지지선 하나 그어두고 91K 지지선 터치함과 동시에 알트코인 1차 매집했습니다. 섹터는 리얼월드 S입니다. 뭐 이렇게 타점하고 섹터까지 알려드렸어요. 저는 사실 좀 더 내려오기를 기대를 했고 내려올 줄 알았는데 운이 좋게도 올라가 주더라고요. 반등을 해준 거죠. 지금은 32평선을 터치하고 32평선을 비비는 상태인데 완연한 상승으로 가기 위해서는 아직 반등력이 부족합니다. 91K를 무너뜨리면은 86K, 87K까지 곧장 가기 때문에 이 지지선을 그냥 지켜준 기술적 반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얘가 어디까지 반등을 할 거냐라고 예상을 해봤을 때 지금 32평선에서 비비다가 내려올 수도 있고요. 또는 올라가가지고 여기 101K부터 103K까지 여기서 놀다가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 조정이 안 오고 그냥 날아갈 수도 있습니까? 라고 하신다면 그냥 날아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01K에서 103K 여기만 좀 지켜주고 넘어준다면. 그래서 저는 어떤 걸 좀 보고 있냐면 여기 101K, 103K 지켜주는 건 물론이고 MA 정배열을 좀 보고 있어요. MA는 이동평균선의 약자고 흐름의 추세를 나타냅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MA9라는 거는 9 거래일 동안 평균을 낸 값을 점으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이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노란색, 하얀 색깔 선이 나온 겁니다. 제가 쓰는 MA는 MA 9일, 그 다음에 30일, 그 다음에 60일, 그 다음에 120일 이렇게 쓰고 있거든요. 이게 코인에서는 좀 잘 맞는 것 같더라고요. 주식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MA 세팅은 업비트에서도 되고요. 빗썸에서도 됩니다. 근데 상승 흐름의 특징이 뭐냐면 MA들이 정배열이 되는 거예요. 정배열이 무슨 뜻이냐면 제가 9, 30, 60, 120 쓴다고 했잖아요. 120이 맨 밑에 깔리고 60이 그 위에 깔리고 그 다음에 30 제일 위에 9가 깔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MA가 배열이 됐을 때 그걸 정배열이라고 하고 상승량에서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걸 정리를 하면은 100에서 103K 여기 지켜주거나 여기 뚫어주고 플러스 MA 정배열 나오면은 만연한 상승장이 시작될 것 같다. 자, 그럼 상승 얘기했으니까 하락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에 못 뚫어주면 어떡하냐. 30일선에서 비비거나 아니면 이거 100일이나 103에서 이제 비비거나 하고 떨어지면 어떡하냐. 떨어지면 당연히 91K 터치하겠죠. 91K 지지선이니까. 근데 이 방어선 뚫리면 당연히 87, 86K 가는 겁니다. 이 밑에 제가 선 하나 더 그어놨거든요. 73에. 73이 어떤 선이냐면 횡보 구간 때 횡보 구간 맨 최고점 2점을 이은 거예요. 솔직히 86, 87K 깨면은 여기까지 충분히 이제 내려오는 거거든요. 제가 SNS도 많이 뒤져보고 유튜브도 많이 보고 있는데 고수들조차 이 선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 선이 온다, 이 선까지 안 온다, 이 선까지 오면 시즌 종료다, 뭐 아니면 이 선까지 무조건 온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비트코인 시장에서 불가능은 없습니다. 올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형태로 오냐면 저는 이렇게 흐르는 형태로 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휩소를 주고 다시 올리는, 그러니까 봉으로 보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밑꼬리를 길게 단. 만약에 와도 이런 모양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안 오면 더 좋죠. 안 오면 너무 좋죠. 저도 원치 않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상승 하락을 알아봤는데 우리가 이렇게 차트에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이유가 뭘까요?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이유가 뭘까요? 대응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림을 작성하고 대응법을 수립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투자 이상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림 그리는 이유는 개인적인 대응법을 수립하는 데 있어요. 저는 제 대응법을 스레드에 이미 다 오픈을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당연히 장기 물량 홀딩입니다. 장기 물량 홀딩은 왜 그러냐면 알트코인 상승장이 시기적으로는 다가왔잖아요. 내가 하락론자라서 하락만 보고 있는데 갑자기 확 날아갔어요. 그러면 대응이 안 되잖아요. 대불장에서는 잡코인도 하루에 30%씩 올라요. 그러면 30% 오른 거를 비싸서 어떻게 살 거예요? 내가 저 밑에서부터 봤는데. 장기 물량은 홀딩하고 있는 겁니다. 비트랑 이더를 기본적으로 가져가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소액으로 알트코인에 투자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알트코인 뭐 안 하면 제일 좋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가져갈 물량을 홀딩하는 겁니다. 근데 플러스 현금 비중을 놔둬야 되는 거예요. 현금 비중이 없는 사람은 조금 파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현금 비중이 있는 편이지만 여기서 좀 팔 생각이에요. 만약에 100일 정도 오면은 좀 덜어낼 생각입니다. 알트코인을. 그 이유는 이미 비트로 많이 들고 있고 알트코인은 욕심 없이 매매 중이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하는 거예요. 여기서 좀 팔고 나는 좀 떨어지면은 더 사겠다. 이런 입장인 거죠. 여러분도 똑같아요. 팔지 안 팔지는 자유롭게 선택을 하시는데 떨어질 때를 대비해서 추매할 수 있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댓글에서 물어보시는 분들 뭐 어떤 전략이 좋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는 거에 불장에선 바이앤홀드 전략이 가장 먹힙니다. 사놓고 그냥 홀드하는 겁니다. 라고 답변 들었던 적이 많아요. 근데 바이앤홀드가 몰빵, 전재산 몰빵해 두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지혜롭게 하시려면 현금 비중을 남겨놓으셔야 됩니다. 몰빵하시는 거는 바이앤홀드라도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대응할 수가 없고 기도 메타로 가기 때문에 대응할 수 있어야 이제 투자거든요. 여기까지 미시적인 대응법을 다 알려드렸습니다. 부디 이 내용이 도움이 돼서 2025년에 우리 구독자분들은 알트코인 불장을 본격적으로 다 먹을 수 있는, 그래서 안전하게 엑시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성투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